그 다음에 이제 회귀 모델에서 저희가 앞쪽에서 수치를 주로 했는데, 물론 지난번에 이제 그 질문 주셔갖고 팩터가 하나 들어가긴 했죠. 들어간 걸 우연히 보기도 했지만은, 팩터 요인을 어떻게 할 거냐. 팩터란 건 뭐죠? 질적인 변수죠. 양적인 변수가 아니다 보니까, 질적인 변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회귀를 할 때는 그 앞에 이 값이 변하면은 얼마만큼 변해라는 그런 게 있지만은, 팩터란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또는 이제 뭐 어떤 팩터들이 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그 그레이드 같은 게 있나요? 지백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갔는데 이게 과연 하나만큼 차이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뭐 누가 와서 얘는 등급이 최고야, 두 번째 얘는 한 보통이야, 그러면, 그리고 어떤 등급은 뭐 최저야, 그랬을 때 이 사이에 어떤 순서는 존재하지만 이 크기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이 차만큼 1, 2, 3, 4 그냥 1, 2, 3, 4로 하는 순간 그 하나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게 평균이 돼버리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평균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게 이제 사실 여기 기준 부호화입니다. 기준 부호화. 맨 가장 안 좋은, 뭐 가장 좋은 데서 시작해도 좋죠. 양쪽에 어쨌든 기준이 하나 있고, 가장 안 좋은 데서 얘 값을 기준으로 두 번째 등급에 이제 그 평균에서 요 차만큼 보니까 한 100원 정도 차이 나더라. 그럼 요 등급이면 기준 등급보다 100원. 근데 두 번째 그 위 등급이 했어요. 근데 요 첫 번째 등급보다 요 기준 등급에 비해서 얘는 1,000원이나 차이가 나. 그럼 얘는 이제 기준 등급이 두 번째는 1,000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0, 1, 2에서 요 100원에서 2가 200원이 아니라 등급이 하나 차일 때 요 간격은 평균해 보니까 1,000원이더라. 그랬을 때는 이제 그 1,000원을 더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게 리니어하지 않다. 팩터를 그냥 뭐 순서가 있다 쳐도, 순서가 있는 팩터라 그래도 순서를 그냥 단순한 숫자로 해버리는 순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 부호화에서 한 기준하고 이제 다른 기준의 차이를 해서 이제 그걸 갖고서 회귀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요거를 약간 좀 그 제너럴화한 게 이제 원하드 인코딩인 거고, 뒤에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한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 요즘은 기준 스탠다드야 빵으로 이제 처리해 버린 건데, 얘는 그놈도 하나의 변수로, 더미 변수로 치고서 이제 그때 값, 요때 값, 저때 값 뭐 이걸 다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편차 부호화, 이건 전체 평균에 대해서 각 수준, 전체 평균에 대해서 요 놈의 범위를 좀 한 건데요. 뒤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치형으로 변환해서 하긴 하는데 단순한 수치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P-1개, 요거는 기준 부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준 부호화에 대한 얘기라서 뒤에 한번 보시면은 좀 눈으로 보시면 더 글로 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변수가 많으면은 변수 개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 여기 사례가 그게 나왔을 겁니다. 우편번호 같은 경우 우편번호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우편번호를 이제 수치 변수로 볼 수 있을까요? 우편번호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팩터가 됩니다. 팩터. 근데 우편번호가 개수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1,000개, 뭐 10,000개. 우리나라 우편번호는 몇 개나 되나요? 한 1,000개 되나요? 그럼 1,000개가 되면 이 변수가 1,000개가 되는 거죠. 변수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앞쪽에 속도? 속도 느려지겠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베리언스가 커지는 거죠. 앞에서 보시면은 아까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얘기했었죠. 이런 변수가 많으면 베리언스도 커지고, 그래서 그 예측이 그다지 일반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해야 되고요. 순서를 갖는 경우는 수치형 변수로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그 수치형일 때 그 비례로 생각해야 되냐, 그런 건 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실습 한번 해볼까요? 더미 변수라는 건데, 이건 기준 부호화입니다. 기준 부호화. 한번 해보시고, 여기 데이터 앞에 읽어오는 데이터는 동일한 거니까요. 여기 생략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property type이 여기 이제 들어갔습니다. property type.
프로퍼티 타입이 들어가서 이제 얘가 보시면은 스트럭처로 보시면은 얘가 그 팩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팩터를 넣은 순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를 요쪽까지가 이제 그 기준 부호화인 거고, 요 다음부터 이제 요 다음을 이제 원하드 인코딩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하드 인코딩 차이를 보시면은 여긴 보시면은 이제 프로퍼티 타입이 패밀리하고 프로퍼티 타입 타운하우스밖에 없어요.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여기 실제 스트럭처에서 요거를 보시면은 프로퍼티 타입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뭐냐면은 멀티플렉스가 있고 싱글 패밀리가 있고 그다음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그냥 하시면은 얘가 기준 부호화가 돼서 얘를 멀티플렉스 대비 얘가 얼마나 비싸냐, 멀티플렉스 대비 얘가 얼마나 비싸냐 차이가 있느냐, 멀티플렉스를 기본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꾸면은 프로퍼티 타입 멀티플렉스일 때는 요 값을 요 회귀 변수 상태에서 요만큼 다 하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요 회귀 변수에서 싱글 패밀리면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17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수가 요인 변수 같은 경우 이제 그 프로퍼티 타입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안 되잖아요. 3개밖에 안 돼서 이제 기준 부호화를 하든 원하드 인코딩을 이제 해서 괜찮은데, 우편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빈칸을 내가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우편 번호를 이제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얘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편 번호 그룹을 이제 그 우편 번호 일단 살펴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큐멘트 집 인코딩 인티저로 돼 있고 98002, 98166, 98 줄줄줄줄 해서 한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개나. 우편 번호 종류를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본 건데, 얘를 집 코드를 그냥 팩터로 해서 개수를 찾아보면은 82개. 생각보다 뭐 많지는 않네요. 여기는 동네가 이제 킹스 카운티라는 그 영역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그 82개. 근데 이걸 원하드 인코딩으로 하면 82개만큼 변수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82개만큼. 물론 그 레퍼런스 인코딩 하면 하나가 줄어서 81개니까 이거를 좀 그룹화해 보자. 그룹화해서 얘를 이제 그 그룹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전체 전체 이제 그 집코드 그룹 바이 집코드별로 이제 해서 하는데, 그 개수를 씌워갖고 그 개수에 대해서 엔타일이라는 거 했는데, 그 개수를 해서 5개로 나눠줘라. 5개로 나눠져서 이제 그 한글 보면은 여기 이제 그룹이 몇 개가 되어 있냐면 전체 82개인데 5개 그룹으로 이제 나눠졌다라는 걸 이제 표시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그룹 그 집코드 그룹을 만들어서 C코드 그룹 1, 2, 3, 4, 5라는 라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집코드 그룹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얘는 3번 그룹이야, 4번 그룹이야, 2번 그룹이야. 각각의 이제 그 다큐멘트가 그룹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룹화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요런 엔타일이라든가 여기 이제 커뮬레이트 썸, 그러니까 쭉 가면서 더 더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습이 필요해서 여기 보시면은 변수를 1에서 100까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엔타일이라는 펑션은 이제 자, 요 변수를 10개 그룹으로 나눠줘. 그러면 앞에 요거는 10개, 요거 2가 10개, 3이 10개, 4가 10개, 5가 10개, 6이 10개. 6이 10개가, 이 100이다 보니까 10개로 나눠줘. 그러면 이제 그 10개씩 되는 거고요. 한 200개 하면은 여기 20개씩 되겠죠. 어쨌든 요 개수만큼으로 나눠줘. 라는 거고요. 100개를 이제 20개로 나눠줘. 그럼 5개씩 이제 들어가는 거죠. 2개로 나눠줘. 그럼 50개 나눠지는 거죠. 요게 이제 엔타일 함수인 거고요. 이 손으로 한번 좀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커뮬레이티브 썸, 이게 합친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시퀀스가 여기 요거 한번 1에서 3까지 이제 점점 가면서 더해줘. 그럼 1, 2, 3인데 1, 그 다음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가면서 쭉 더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퀀스 요거는 뭐죠? 1에서 10까지인데 두 칸씩 띄워서 건너라. 1, 3, 5, 7, 9. 1, 3, 5, 7, 9니까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5,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컴썸 펑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트하고 오더하고 랭크란 펑션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요. 소트 하면은 소트 오더 랭크까지 한번 보시고 요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일단 요거는 한번 손으로 타이핑 해 보시고요. 일단 여기 엔타일은 뭐 보신 거고, 그다음 컴썸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동작하는 거 보시고, 여기 소트 오더 랭크가 자주 쓰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5, 6, 4라고 된 소트는 뭐 하는 거죠? 소트? 네, 정렬.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값이 4, 5, 6이죠. 그럼 랭크는 뭔지 아세요? 랭크? 순위. 예, 네, 그렇죠. 어떤 순위냐면 얘는 두 번째 올놈이야. 얘는 세 번째 올놈이야. 얘는 첫 번째 올놈이야. 정리됐을 때. 근데 그 오더는 뭔지 아시겠어요? 오더? 오더는 뭐냐면은 소트가 됐을 때 맨 앞에 오는 놈은 세 번째 놈 값이야. 두 번째 오는 놈은 첫 번째 놈 값이야. 소트가 됐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오는 놈은 두 번째 값이야. 좀 되나요? 오더를 이제 뒤에 조금 쓸 텐데, 오더를 저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좀 쓸 텐데, 여기 있는 놈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어느 거지? 세 번째 놈이야. 두 번째 작은 놈이 뭐지? 첫 번째 있는 놈이야. 그 다음 놈 어느 거지? 여기 두 번째 있는 놈이야. 그래서 이 오더를 하면은 이 value에다가 이제 오더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소트 값이 나오는 거죠. 인덱스를 구해주는 거예요. 인덱스. 소트의 인덱스를 구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좀 뭐 랭크, 소트, 오더 좀 익숙해 주시고요. 이게 장표 순서를 바꿔놓는 게 까먹었다. 일단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따라서 한번 써보시죠. 우리가 이제 엔타일이라는 펑션도 이제 아까 보셨고, 그러니까 여기 점점 카운트를 점점 더해 나가는 놈이고, 그 놈을 이제 요 값을 합을 5개군으로 이제 나눠줘라라고 이제 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처음에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이 데이터가 CSV 콤마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라 탭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퍼레이션을 탭으로 해서 델리미터 형태로 읽으라고 했고, 하우스를 읽고, 그 다음에 집 코드가 82개라는 걸 읽은 다음에 이 집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우스에서 이제 하우스 LM을 어디서 앞쪽에서 저거를 카피해 놓을 걸 그랬나? 하우스 LM의 이제 잔차 하우스 LM 리니어 모델, 하우스를 리니어 모델로 했잖아요. 저게 이제 저거를 좀 리니어 모델을 해 놓을 걸. 이제 집 코드, 예를 들어서 집 코드가 있는데, 집 코드 이게 이렇게 그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면 좀 모양이 좀 그런데.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있고, 잔차가 이제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뭐 있는데, 자, 여기 큰 놈, 작은 놈. 여기 첫 번째 그룹, 잔차가 이제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잔차가 잔차 절대값으로 했나? 절대값으로 했나? 절대값이 아니면은 음수부터 해야 되겠죠? 음수부터. 요 리니어 모델에서 이제 집 코드에 뭐 잔차들이 이제 아직 저희가 집 코드는 넣지 않았으니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만큼씩 설명이 안 된 부분.
거기서 요 잔차가 마이너스인 제일 작은 놈, 요 놈을 이제 그 그룹 1, 두 번째 요 놈을 그룹 2, 집 코드, 요 놈을 요 중간 0 중심으로 한 게 집 코드, 집 코드 4, 집 그룹이죠. 집 그룹 5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지듀얼, 그러니까 잔차 값을 이제 그 여기 하나의 항으로 뮤테이트 혹시 아세요? 뮤테이트? 디플라이어의 뮤테이트는 뭐냐면은 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컬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레지듀얼이란 컬럼을 만드는데 그 컬럼은 그 리니어 모델에서 이 잔차들 값을 이제 넣은 컬럼을 하나 만든 거예요. 뮤테이트하고 서머라이즈가 있는데 뮤테이트는 컬럼을 만들어주는 거고 서머라이즈는 있는 컬럼을 쫙 줄여갖고 뭐 그 합을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할 때 서머라이즈 쓰고 뮤테이트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 요쪽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요 컬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그룹 바이 집 코드가 지금 82개 그룹 있잖아요. 82개로 돼 있죠. 각 그 집 코드로 이제 그 그룹을 만들어요. 그럼 그룹이 82개가 있어요. 찝이 이제 지금 여기 뭐 찝 여기가 뭐 찝 1, 뭐 찝 2, 막 찝들도 이제 뭐 그룹이 있는데 이제 그놈들을 이제 뭐 해서 이제 그 그룹별로 서머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룹별로. 이 서머라이즈는 뭐냐면 지금 그룹 바이 요걸 하면은 82개의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82개 그룹. 82개 그룹별로 이제 메디안 값을 구하는 거죠. 메디안 값을 구하고 카운트를 해요. 개수를 카운트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집이 뭐 거의 번호가 뭐 집이 98001인가 뭐 98001을 다닌가요? 9800, 9800, 98891, 9801, 9800이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98 그 집단위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 있잖아요. 근데 뭐 000, 98001 해서 집 코드가 지금 82개가 있는 집 코드 뭐 08이 그냥 82개니까 82개 해보죠. 0부터 시작했으면 81. 그러면은 얘의 잔차가 이제 그 메디안을 이제 이 서머라이즈라 그래서 더하라는 건 아니고 요약하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라. 메디안을 이제 그 각각 구해봐라. 메디안을 구하면 얘가 얘들의 이제 그 잔차, 얘들 요 우편번호에 있는 그 집들의 값의 잔차. 여기가 뭐 9800인 집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뭐 어떤 놈은 잔차가 작을 수도 있겠죠. 얘가 9800에 있는 집의 가격들이에요. 그럼 잔차가 여기 있을 거잖아요. 중앙값이 예를 들어서 이 회기선보다 예를 들어서 1000불이 비쌌어. 얘는 마이너스 1000불이 좀 적었어. 이게 레지듀얼. 중앙값이에요. 얘는 중앙값. 그 다음에 요 그룹 안에는 카운트, CNT라고 했나요? 거기? 카운트도 서머라이즈 해줘라고 돼 있죠. 카운트. 그럼 카운트라는 컬럼도 하나 생기는 거예요. 카운트. 요 집 코드에는 10개 집이 있어. 여기 20개 집. 그 다음에 여기 집이 집 코드 집 하니까 뭐 같은 말 같지만 뒤에 집은 우리나라 집이에요. 하우스. 집 코드. 그 다음에 50 줄줄줄 해서 뭐 그럼 집은 토탈 몇 개죠? 이게 데이터 개수만큼이니까 데이터 개수가 우리가 몇 개였나? 한 4만 개 되나요? 뭐 몇만 개라고 쳐보죠. 3천 개요? 뭐 5만 2천, 2만 2천, 2만 2천 개예요. 2만 2천 개. 이걸 다 카운트는 다 하면 2만 2천 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레인지를 했어요. 순서를 어레인지. 다시 말해서 뭐 갖고 어레인지를 했냐면 이 레지듀얼 갖고 어레인지를 했어요. 레지듀얼. 그럼 얘들이 순서가 쫙 이제 바뀌어서 이게 어떤 데이터가 되냐 하면은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는 그림은 요 그림은 머리에 이제 두시고요. 좀 잘 못 그린 그림이지만
그럼 얘가 이제 어레인지를 통해서 순서가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정렬이 되면은 데이터가 zip, residual, count. 이제 보통 디폴트 정렬이 그 오름차순일 거예요. 오름차순. 그러면 제일 작은 값 레지듀얼,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이 아랫부분 그룹이 98 예를 들어서 003이었다. 레지듀얼이 마이너스 3,000불이었다. 요 우편 번호에는 100개 집이 있었어. 그 다음에 98051 요런 놈은 마이너스 얘보다는 여기가 최저값이니까 얘보다는 좀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2,500불이 이제 메디안이야. 레지듀얼 중앙값이야. 여기에는 200개 집이 있었어. 줄줄줄 해서 맨 끝에 집 코드가 98 예를 들어서 000이 여기가 제일 비싼 집들이 있는 그 우편번호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5,000불이야. 여기는 집이 한 30개 정도 있었어. 토탈은 어차피 여기 같은 뭐 토탈은 동일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딱 매겨 놓는다 이거죠. 요까지가 이제 요 어레인지예요, 어레인지. 그리고 나서 그 카운트를 만드는 거죠. 카운트. 카운트를 이제 만드는데 뭐냐면 요 더한 값 여기다가 이제 CNT. 그러면은 요 카운트를 이제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카운트를 이제 더해 나가는 거니까 첫 번째까지 더하면 얘는 100이겠죠. 얘는 200개를 더했으니까 300이겠죠. 여기 뭐 토탈 뭐 400 줄줄줄 하다가 요 끝에는 요까지 다 더하면 여기 이제 22,000 토탈이 22,000이면 요까지 다 더하면 22,000이 돼야 되겠죠. 컴썸은 자, 그러면은 컴썸을 몇 개로 나누라 그랬죠? 컴카운트를 5개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그룹이 이제 컴카운트가 쭉 있는데 요거를 앞에 그 전체 개수가 82개니까 몇 개씩 속할까요? 몇 개씩. 요게 82개를 5개로 나누면 몇 개씩 속하나요? 한 16개 정도 되겠네요. 16개. 근데 2개 이렇게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 2개만 따로 하나? 어쨌든 전체를 5개로 나눈 거니까 이제 16개 하다가 맨 끝에 18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5개로 나눈 거예요. 5개 나누면은 그럼 그룹이 몇 개가 나오죠? 그룹이 5개. 그래서 82 곱하기 5. 개수는 아마 그러면 어느 놈이 이제 하나가 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2개 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카운트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집 그룹은 이제 5개의 팩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82개 팩터를 5개 팩터로 나눈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적어도 그룹을 만들 때 이제 그 레지듀얼이 비슷한 놈끼리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집 코드 순서대로 그냥 하면은 집 코드가 우연히 같은 놈인데 땅이 저쪽으로 또 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98000, 98001 뭐 집도 이제 뭐 비슷하게 했으니까 뭐 98003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집 코드를 배정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여기 98099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위치 보통 부동산이라는 게 요 위치 주변이 비슷한 땅값이라고 치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멀어진 놈이잖아요. 그 가격에 비해서는 얘랑 같은 비슷한 가격이 되는데 숫자 집 코드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 얘가 비싼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쪽에 다른 쪽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가격이 비슷한 쪽에 레지듀얼이 비슷한 쪽으로 이제 한 그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카운트하고 레지듀얼 순으로 어레인지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그 5개 그룹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래야 좀 뭐랄까 그 비슷한 놈끼리 모아야 이 하나의 팩터의 영향이 비슷하게 먹으니까 레지듀얼이 비슷한 놈끼리 모아줘야 이 팩터는 한 10,000불의 가치가 10,000불의 차이를 보여줘. 그러면 걔들끼리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모인 게 여기 집그룹이고 그래서 이 집그룹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요
하우스라는 이제 그 하우스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레프트 조인, 조인 아시죠? 레프트 조인. 조인 혹시 아시나요? 조인? 데이터의 조인. 조인이 요거 있어서 좀 지금 요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서 요거를 요 5개 만든 놈을 여기다가 이쪽에다 그려야 되는데 비밀번호 그냥 여기 좀 작게 쓸게요. 집 그룹이라는 그 컬럼을 하나 만든 거고 집 그룹이 얘는 1번이야. 얘 1 다 해놓은 거예요. 2 다 해놨어요. 여기 맨 끝에 5 다 해놨어요. 자, 그럼 여기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거죠. 요 데이터 프레임이 뭐죠? 그거를 집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여기다 데이터 프레임을 넣은 거예요. 집 그룹이라는 거. 얘 이름은 집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더 있죠. 원래 데이터 프레임, 하우스. 하우스는 사실 요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얘는 그 집 그룹이 9800001.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프라이스도 있고 뭐가 있었죠? 그 스퀘어 피트, 면적도 있었고 둘둘둘 있었어요. 아직 여기는 집 그룹이 없죠. 줄줄줄 해서 뭐 082가 있다고 쳐보죠. 자, 요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고 테이블, 뭐 데이터가 들어있는 엑셀 테이블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노트 테이블이고, 요게 또 하나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요걸 붙여놓고 싶어요. 요 끝에. 붙여놓은 게 뭐냐면은, 요거를, 자, 하우스에다가 요 데이터 프레임, 요 하우스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요 집 그룹이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붙여놓고 싶어요. 붙여놨는데 무슨 기준으로 하냐면 집 코드 기준으로 해서 집 그룹을 붙여놔줘라. 요 집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98003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98003이 있겠죠. 뭘 집어넣나 하면은 9803은 보니까 집 그룹이 1이야. 그럼 1을 요 옆에다가 붙여넣어줘라. 여기 1. 집 그룹. 그 다음에 98001이면 얘도 1이야. 98051. 051. 얘도 끝에 가서 집 그룹이란 필드가 하나 생겨서 1이 붙고 얘는 뭐 2야. 얘는 3이야. 해서 요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걸. 요게 레프트 조인이에요. 레프트 조인. 레프트 왼쪽에다가 붙여놔줘라. 레프트 조인 해서 요 하우스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붙인 상태에서 스트럭처를 보면은 쭉 가다가 집 그룹이라는 게 하나 더 붙어서 그룹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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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번 이렇게 이제 요 컬럼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요 컬럼이.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온 거죠. 우편 번호를 핸들링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익히셔야 될 거는 여기 이제 요걸 좀 익히시면은 여기 디플라이어 사실 요 퍼센트란 놈, 뮤테이트란 놈, 서머리라는 거, 어레인지라는 거 이게 다 디플라이어란 패키지에 있는 거거든요. 저걸 디플라이어를 잘 쓰시면은 데이터 모양을 마음대로 잘 쓰시면 마음대로 바꾸시고 잘 못 쓰시면 덜 마음대로 바꾸어지는데 어쨌든 데이터 모양을 바꾸는 데 쓰는 거예요. 그 플라이가 뭐라 그랬죠? 플라이는 어떻게 핸들링하고 이제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 거. 플라이. 그래서 우리가 플라이어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 벤치 같은 거. 벤치 아세요? 벤치? 이렇게 해서 전선을 자르기도 하고 굽히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플라이어가 모양이 끝에가 날카로운 놈이 있고 니퍼란 놈 그냥 끝이 날카로운 거고 그 다음에 좀 앞이 넓적한 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뭔가 그런 것들 다루는 놈을 플라이어라 그러는데 다루는 거다. 뭘 다루는 거냐? 데이터 프레임을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고 왼쪽 오른쪽 정렬 뭐 그런 걸 하는 거야. 어디서 R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디플라이 R이란 패키지를 쓰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뭘 했죠? 뮤테이트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내고 그룹으로 이제 묶어주고 그룹 바이
그 다음에 그룹별로 이제 서머라이즈 중앙값을 만들어내고 개수도 쉬고 그 다음에 그 순서로 이제 어레인지 해주고 그걸 이제 이 이 퍼센트 할 때마다 그 하우스라는 데이터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그 레지듀얼 그 항이 생기고 그 레지듀얼 항 생긴 거를 그 그룹별로 이제 쫙쫙쫙쫙 묶어주고 그 묶어준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룹별로 더해지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더해진 다음에 그 값들이 이제 어레인지 순서대로 정렬되고 요게 파이프니까 다음 액션은 해라니까 그리고 나서 요 필드 컴카운트라는 걸 만들어줘라. 그리고 나 이걸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집필드라는 놈에 집그룹이라는 놈에 넣어라. 그럼 집그룹이라는 데이터 필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요 부분을 잘 여기 나오는 펑션만 일단 익히면은 디플라이의 거의 뭐 반 이상 70~80%를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는 꼭 익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고 레프트 조인까지 하시면은 이제 조인 쪽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풀 조인, 레프트 조인, 뭐 이너 조인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레프트 조인부터 한번 해서 이렇게 붙여준다. 요까지만 일단 먼저 해주시겠어요? 자, 일단 변수는 이제 만들었다고 보고 여기 사실 앞에 소트 랭크 오더를 설명하려고 제가 어디서 찾다가 아이 그림 예쁘고 해서 이거 보면 이해가 잘 되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보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이거 잊어버리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랭크는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등수가 몇 등이냐 2등 얘는 3등 얘는 1등 순서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오더는 이제 맨 앞에 소팅했을 때 세 번째 놈이 맨 앞에 와.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놈이 두 번째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이 세 번째 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다가 이게 보면 볼수록 막 헷갈려 버리는 것 같아요. 이 장표를 좀 빼버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순서 있는 거는 뭐 순서 값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요 차이가 사실 그 어떤 값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